오늘은 대단원 3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에서 3.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그 중에서도 몽골의 간섭과 권문세족의 등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0쪽에서 91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몽골 원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다입니다.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몽골과 40년에 걸친 오랜 전쟁 이후에 결국 화친을 하게 됐는데요. 강화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원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하기도 했는데요. 부마국은 사위의 국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고려의 세자는 반드시 원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원나라가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었던 정동행성이라는 기관이 일본 침략이 무산되면서 우리나라에 남아서 내정 간섭을 하는 기구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정동행성을 통해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는 등 자주성에 굉장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왕실의 호칭, 관직의 명칭이 격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왕이 자신을 칭할 때 짐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고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관직의 명칭이 격화되고 왕실 호칭이 격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영토 일부가 원에게 넘어가서 북방 지역에는 쌍성총관부, 동령부, 그리고 제주에는 탐라총관부를 두어 원이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원이 직접 지배하게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금, 은, 인삼, 매 등 곡물로 바치는 양이 상당했고 환관은 넷이죠. 공녀는 조공으로 바치는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이 공녀로 바쳐지지 않게 하려고 이 당시 빠르게 결혼하는 조혼 풍습이 유행하기도 했거든요. 환관과 공녀를 선발해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녀로 선발해서 갔던 우리나라의 여성 중 원나라 황후가 되어서 엄청나게 권력을 누리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기황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는 어떤 용도로 공물로 바쳐진 거였냐면 우리나라의 매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매를 사냥감으로 몽골 사람들의 몽골 귀족의 사냥감으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를 전문적으로 기르는 기관인 응방도 존재할 정도였거든요. 이 응방이 대표적으로 권문세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몽골풍과 고려향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몽골과 고려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서로의 풍습이 각자의 국가에 소개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몽골풍은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 풍습을 말하고 고려양은 역으로 몽골에서 유행한 고려의 풍습을 의미합니다. 권문세족입니다. 권문세족의 권문은 권력을 가진 가문을 의미하고 세족은 대대손손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 집안을 의미합니다. 즉 권문세족은 권력을 가진 가문이 대대손손 세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권문세족은 보통 원 간섭기에 원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등장한 친원적 성격을 지닌 새로운 지배 세력을 뜻합니다. 유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문벌 출신 중에서도 권문세족으로 발전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고 무신정권기에 새롭게 출세한 가문 중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원의 황실이나 권력자와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도 있었고 고려 왕이 원에서 머물 때 고려 왕은 세자 때 원에서 반드시 머물러야 했거든요. 그때 머물 때 보좌하던 관리들이 권문세족으로 변하기도 하고 몽골어를 통역할 수 있었던 몽골어 통역관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매를 훈련하며 원에 바쳤던 응방이라는 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곳 기관의 관리 이런 사람들이 권문세족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문세족의 지배 결과입니다. 권문세족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아 대농장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왜냐하면 대농장으로 이제 노예처럼 부려먹게 되니까 농민들이 자기 땅을 농사 짓지 못하니까 세금을 낼 수가 없겠죠.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농민의 빈곤이 심화됩니다. 요거는 2학년 때 배웠던 로마의 라티푼디움 밑에 있는 노예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의 왕은 권문세족의 횡포를 막고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야 했지만 원의 지시에 따라 왕이 교체되기도 하는 등 왕권이 정말 크게 약화됐습니다. 또한 고려의 왕은 어렸을 때 세자 시절에 원에 머물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세력을 국내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을 도와 개혁을 이끌어갈 세력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배경이 생겼습니다. 자, 용어의 격화와 정치 도감을 좀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아까 원 간섭기에 왕실의 용어와 여러 관직을 부르는 용어가 많이 격화됐다고 얘기했었죠. 원래 고려는 조나 종자를 붙었었는데 원 간섭기 때는 원나라에 충성한다라는 의미로 충땡왕이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이런 사람들 다 충자가 붙는 거거든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이고요.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폐하라고 부르는 게 우리 고려에서는 일반적이었지만 이젠 그것보다 좀 낮아진 전하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요거는 뭐 조선 왕조를 다루는 사극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려에서는 왕이 자신을 부를 때 지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인은 이런 식으로 좀 격화되게 되고요. 예전에는 황제의 아들을 의미하는 태자 라고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을 태자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조선처럼 세자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 용어도 원래 이성에 해당하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원 간섭기 때는 첨입으로 통합되게 되고 중추어는 밀직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며 육부는 사사로 축소되고 이름이 좀 낮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치도감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무광 때는 원 황제의 명령으로 고려의 내정개혁 기구인 정치도감을 설치하고 왕후, 김영돈, 안축 등이 그 책임을 맡았는데요. 원의 공녀로 선발되어 갔던 기철의 여동생은 원의 황태자를 낳고 기왕후가 되었고 당시 기왕후의 친척인 기산만은 집안의 권세를 믿고 남의 토지를 빼앗는 등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권문세족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하여 정치도감은 기산만을 체포해서 장형에 처하고 옥에 가뒀는데 기산만이 그만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기산만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나라가 사람을 보내서 정치도감의 관리 등 수십 명을 장형에 처했고 왕후와 안축만이 황제의 명으로 용서를 받으면서 결국 정치도감은 폐지되었습니다. 이 정치도감도 결국에는 원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충무광이 나름은 권문세족의 그런 횡포를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혁을 추진했던 기구였지만 결국에는 원나라의 쥐락펴락되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노력들을 이제 공민왕 때, 다음 시간에 배울 공민왕 때 보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볼 거거든요. 뒤에 도감이 붙는 건 고려의 그 기관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나라 간섭기 때는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